안녕하세요. 압출SMR입니다. 오늘은 30대 초반 여성분, 염증성 여드름을 가지고 내원하신 분 압출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사실 이마 쪽은 크게 문제가 없으세요. 그런데 이동을 해서 코 쪽을 보시면 코에서는 염증이 좀 반복되면서 예민해진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심한 부분은 턱 쪽에 염증이세요. 이런 증상들 월경 위주로 염증이 반복되시는 분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이분도 월경 때는 염증이 조금 올라오시고 평소에도 염증이 한두 개 정도 있는 편이셨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좀 심하게 받고 그러시면서 증상이 갑자기 확 악화되어 버리셨대요. 그래서 염증이 심하게 올라오신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염증이 많을 때는 압출이 정말 좀 아프죠. 염증이 되어 있는 조직은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기 때문에 지금 내원하실 때도 사실 겁을 좀 많이 내셨다고 해요. 오늘 압출은 기본적으로 검은색 면봉을 좀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앞에는 몇 차례 흰색 면봉을 사용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압출 자체가 많이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염증이 심한 경우는 이제 통증이 좀 없으시게 힘을 너무 많이 안 들어가도록 조절하는 게 좀 포인트지, 이렇게 힘을 줘도 농이 잘 안 나오고 이러면서 힘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런 케이스는 전에 다른 영상 보셨으면 좀 아시겠지만 출혈이 굉장히 많죠.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출혈이 좀 많을 때는 흰색 면봉은 좀 무섭다, 피가 많이 나는 게 너무 잘 보여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좀 공감을 해서 출혈이 좀 있을 것 같은 압출을 할 때는 일부러 면봉을 검은색을 쓰려고 합니다. 눈썹 쪽이라도 특히나 여기도 아프실 거예요. 몸이 좀 심하게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압출은 아마 전반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압출 관련해서 많이들 물어보실 때 또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염증이 좀 있고 빨개져서 짜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 그리고 나서 딱딱해졌다. 혹은 안 나오고 나서 그래서 더 이상 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뒀는데 이렇게 뭔가 낫는 것 같더니 안에 뭔가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집에서 건드리셨으면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 보면 앞으로 제가 이제 커팅하는 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바늘이 깊이 들어갈 겁니다. 이분도 지금 안쪽 깊이에 여드름 씨앗들이 있는데 피부가 염증을 안 물게 하면서 이걸 계속 바깥으로 밀어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잘 안 되면 오히려 염증이 피부 안쪽으로 파먹어 들어가요. 이분도 그런 상황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염증이 점점 깊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는 피부가 그거 자꾸 밀어내서 바깥으로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이런 염증의 경우는 집에서는 그냥 압출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최대한 건드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방식과 병원에서 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짜도 된다, 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모든 염증은 농을 깔끔하게 잘 제거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농이 잘 안 물 수 있게 후처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만큼의 관리를 집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방금 전에 압출한 것도 사실 겉에서 보면 거의 안 보이는데 안쪽 깊숙이에 농이 있었어요.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압출 후에 농이 완전히 잘 빠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집에서 해보실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은 이렇게 한번 꼭 눌러보는 겁니다. 단적으로 농이 완전히 좀 잘 빠지면 농이 차있을 때 누르는 거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훨씬 좀 아프긴 아프겠지만 염증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농이 완전히 차있는 상태에서 하나도 제거를 안 하고 누를 때랑은 통증이 확실히 좀 차이가 납니다. 이걸 여드름이라고 한다면 전형적인 서민 여드름이죠. 저는 이런 케이스는 오히려 모낭염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드름이라고 하는 그 피지가 쌓여있는 피지 씨앗이 먼저라기보다는 염증이 먼저였어요. 염증이 먼저 생기고 염증 때문에 피지 배출이 안 좋아져서 여드름 씨앗이 안에 또 생겨버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거의 다 농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여드름 씨앗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렇게 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육체적인 스트레스, 몸이 피곤한 것도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염증이 막 올라왔을 때 여쭤보면, 그때쯤 운동 시작했어요. 아까 되기 시작할 때쯤, 염증 올라온 지 한 2주 됐는데, 한 달 전부터 헬스를 시작했다고, 이런 분도 계시고,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신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렇진 않은데, 몸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상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거면 몸을 좀 쉬게 하거나 아니면 체력이 좀 붙어서 적응이 되면 훨씬 낫습니다. 네, 심리적인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경우들도 많죠. 내가 그냥 신경 안 쓸래 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문제라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볼 쪽, 턱이 증상이 제일 심하십니다. 평소에 월경 하실 때도 염증이 한 번씩 있었다고 하시고요. 염증이 한 번씩 올라오면서 이미 조직 상태가 좀 예민해지고 약해져 있던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로 염증이 더 쉽게 유발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염증도 더 많이 올라왔을 거고요. 이미 예전부터 자극을 많이 받았던, 손상이 돼 있던 피부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면 그만큼 회복도 안 되고 더 심하게 솟났을 겁니다. 이런 케이스는 절대로 코매독이 있으시면 안 돼요. 코매독이 있으시면, 여기에 코매독이 있으시면 이미 염증 생겨서 부어있고 예민해진 피부가 너무 많이 손상되고요. 압출 받으시는 분도 굉장히 아프세요. 가끔 이렇게 피부를 직접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이런 염증에 누군가가 치료를 받으러 오셨다면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코매독이 있으시면 안 되고, 커팅을 조금 넉넉하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잘 당겨서, 그러니까 벌려주는 것만으로도 피지가 잘 올라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염증농이 잘 올라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잘 당겨서, 너무 심하게
누르지 않게 압출해주세요. 이런 경우는 아예 압출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이렇게 하면 해주시는 게 훨씬 낫고요. 컴에도로 그렇게 누르실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조직을 더 상하게 할 거니까요. 전에 말씀드렸던 연봉을 굴려서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농을 최대한 짜내줄 수 있는 게 좋은데, 그때 힘으로 꾹꾹꾹 밀어가면서 하시면 안 되고, 연봉을 좀 부드럽게 굴려주셔야 돼요. 피부 조직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셔서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하고 있는데도 하고 나서 붓는 게 보이시죠? 턱 끝쪽은 이미 염증이 여러 번 반복되셨는지 손상이 매우 심해 보입니다. 이럴수록 더 부드럽게 압출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은 한번 염증이 터졌던 곳들 같은데요. 집에서 아마 관리를 좀 하고 싶으실 때는 한번 염증이 터진 곳을 또 건드리지는 마세요. 한번 압출이 잘못되면 이런 염증들은 염증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대처를 해서 압출을 못 해내셨다면 두 번째로 압출을 못 해내실 확률이 큽니다. 근데 그거를 압출을 해보겠다고 손을 또 대시다가 오히려 조직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웬만하면 또 대지는 마시고, 저는 이제 최대한 좀 부드럽게 하면서 남아있는 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방금 놈이 확 한 번에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겉에서 만지기에는 여기에 놈이 확실히 있다라고 만져지진 않았는데, 이제 저는 그나마 여러 번 해봤으니까 여기에 지금 놈이 있겠다라는 예상으로 압출을 한 거예요. 네, 집에서 만져보시고 하면 여기 놈이 있나 없나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깊이 있다 보니까 버팅을 깊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집에서 그냥 한번 압출해내 봐야지 라고 해서 압출하다가는 오히려 놈은 안 나오고 주변 조직만 엄청나게 자극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은 상황은 사실 큰 염증들이 굉장히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염증 하나를 압출하면서 그 옆쪽에 다른 거를 자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끼고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입은 염증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었으면 장갑을 좀 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염증이 너무 붙어 있어서 어느 모공을 커팅을 했을 때 정확하게 얘가 염증이 압출이 될지 제가 판단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또 왼손으로 만져가면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염증이 심해지면 안에 염증이 들어있는 방향이 제멋대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솜털을 보고 솜털 방향에 따라서 커팅만 해줬으면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쪽으로 염증량이 커지면서 염증이 들어있는 방향이 제멋대로 바뀝니다. 저는 이럴 때는 우선 입구 모공 방향은 제대로 잘 찾아줘야 되고요. 그걸 찾았다면 바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탐침하듯이 안쪽을 살살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숨어있는 염증을 찾아서 압출할 수 있어요. 많이 아프실 텐데 잘 참아주고 계세요. 이렇게 염증이 이제 겉에서 보면 입구가 여러 개 같지만 이게 지금 안쪽에서 이어진 것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안에서 이렇게 그 바늘로 터치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은 오히려 한꺼번에 열어서 압출해주는 게 좋은데, 그러면 면봉으로 할 때는 이렇게 넓게 잡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제가 보릭을 대고 손으로 좀 압출을 하고 있네요. 많이 빠져나왔는데도 아직 남아있는 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저희 한의원에 이분이 꾸준히 치료받으러 오시겠다라고 그냥 이렇게 압출 모델로 오신 분이 아니시면 회차를 좀 나눠서 압출을 하려고 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살살 하고는 있지만 한 번에 하려고 하면서 너무 강하게, 과도하게 자극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여러 번으로 회차를 좀 나눠서 빼내는 것도 이럴 때는 그런 요령이
염증은 흉터가 남을 확률이 좀 크겠죠. 아무래도 조직 손상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푹 패이는 흉터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 조직이 단단해지는 흉살이 될 확률도 좀 높습니다. 오늘 이분은 이따가 재생치료할 때 좀 더 신경을 써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이 좀 손상이 많이 되었을 때는 재생치료 자체도 다른 경우보다 좀 더 신경 써서 들어가야 됩니다. 살이 많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이 그걸 최대한 깔끔하게 회복을 시켜줘야지. 그나마 흉터가 덜 남을 수 있거든요. 조직이 많이 예민해져 있어서 커팅할 때마다 아프실 텐데 진짜 잘 참아주고. 이런 여드름은 사실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염증이 잘 생기는 것도 있고요. 염증이 쉽게 생기더라도 이게 안쪽으로 크게 번지지만 않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피부 재생력 자체가 떨어져 있어서, 면역력 자체가 떨어져 있어서 발생한 염증을 이렇게 피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증상이 점점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한 염증을 이제 제거해 주는 것. 제가 압출하는 게 청소하는 거라고 많이 설명드리긴 하는데, 사실 염증을 제거해 주는 것도 청소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압출을 통해서 당장 피부에 남아있는 염증을 최대한 잘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약침 치료 이런 거에서 저희는 약침 치료를 합니다. 약침 치료 이런 거에서 피부를 최대한 잘 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올라와 있는 증상에 대한 대처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예요.
홍문성 여드름은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놈을 제거해주고 재생이 잘 되게 해주고 하는 걸로 문제를 최대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러면 한 번만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 염증이 더 올라오지는 않느냐? 그건 또 알 수 없거든요. 턱 끝으로 올라온 여드름이 월경 주기에 맞춰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실제로 호르몬성의 문제인 경우들이 많고, 월경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오히려 이런 턱 쪽에서의 염증도 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염증이 더 이상 안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월경과 관련된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산부인과에서 피임약 처방을 해서 경과를 지켜보기도 하고요. 저는 한의사니까 한약 처방을 합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월경 주기에 맞춰서 좀 올라오던 증상이 스트레스 받았더니 매우 심해졌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도 처방을 하기는 합니다. 약 처방을 하면 새로 올라오는 것도 줄어들고 기존의 염증도 훨씬 빠르게 좋아질 수 있어서 증상이 심하실수록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염증이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요. 지금 항생제 한 2주 정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염증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피지옥제제를 드셨어도 염증 올라오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의 기원이 피지성이나 그냥 항생제가 필요한 이런 세균에 노출돼서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피지가 깊이 박혀 있는 것들도 꽤 있네요. 염증이 없어졌을 때 상황을 못 봐서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염증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도 피지가 꽤나 깊이 생기는 타입이셨을 것 같아요. 여기는 염증이 한번 터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농이 살짝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제거를 해줄 겁니다. 피지량이 좀 있는 피부라서 그쪽으로 하면 블랙헤드도 좀 있는데요. 이것도 살짝 제거를 좀 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이미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서 별거 아닌 염증도 심하게 덧나고 대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으면 오히려 이런 블랙헤드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증상이 심하게 악화될 수도 있어서 우선 제거가 가능한 것들은 제거를 할 겁니다. 여기는 염증이 터지고 나서 아물지 못한 것 같고요. 농이 많이 남아있진 않은데 잘 아물지 못해요.
코 염증은 정말 집에서 안 건드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처가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흉이 남을 확률도 굉장히 높고, 제가 해도 흉이 남을 때도 있으니까요. 흉이 남으면 또 치료도 잘 안 됩니다. 볼이나 뭐 이마 이런데 흉터는 그나마 건드리면 조금 좋아지는데, 코의 흉터는 건드려도 안 좋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좁쌀은 거의 없고 굉장히 조직 상태가 안 좋은 화농성 여드름 압출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피지 상태가 피지가 포함되어 있는 염증들이라서 여드름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시작은 모낭염성인 것 같다고 앞서 설명드렸죠. 이런 염증들은 압출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염증 조직을 재생시키는 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함부로 손대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거를 추천드리는 증상입니다. 오늘 압출은 여기까지고요.